저는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눈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술 없는 강아지 백내장 치료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해오면서 제가 눈 영양제에 대한 언급도 몇 번을 했었는데요. 몇몇 분들은 강아지 눈 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가 전에 추천해드린 영양제를 공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강아지 눈 영양제를 교체를 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아니 우리한테 좋은 눈 영양제라고 추천해 줄 때는 언제고 자기는 왜 다른 걸로 바꿔? 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저는 왜 좋다고 하던 눈 영양제를 다른 걸로 바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채널 고정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아지들 눈 영양제를 바꾼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이나 영양제에 대한 내성이나 부작용 때문입니다.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다고 많은 실력 있는 박사님들이나 약사분들이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와 저의 강아지 같은 경우를 보면 영양제에도 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가지 영양보조제들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 가지 브랜드를 오래 복용했을 때보다도 같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브랜드를 새로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효과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것에는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인간으로서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양제 교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전혀 작용할 리가 없는 강아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모모가 노령견이 되어감에 따라서 혹시 백내장이 다시 재발하진 않을까 높아심에 모든 식품과 영양제까지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렸던 이전의 영양제를 모모에게 복용시키면서 복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탁월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1월부터 복용을 시켜 1월 중순이 되면서는 영양제의 효과가 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 영양제를 복용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모모의 눈곱과 눈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눈에 결막염 같은 염증이 한 번도 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그 영양제는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성분들도 들어있지만 특히 염증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만들어진 약이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그렇게 효과를 보던 약을 계속 복용을 시켰는데도 1월 중순이 되면서부터는 모모가 결막염에 걸리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회복도 더디고 눈이 오랫동안 충혈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눈곱이 끼기 시작하고 염증 소견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영양제가 이제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그 영양제 자체의 효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모가 그 영양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거의 3개월 정도 복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도 약사도 아니지만 제 지론으로는 아무리 내추럴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라고 할지라도 한 영양제를 오래 복용했을 때는 몸속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비타민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이 지나면 브랜드를 바꿔서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1, 2개월 정도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독소 해독 차원에서요. 이와 같은 원리로 같은 브랜드 영양제를 오랫동안 모모나 해님이에게 복용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영양제를 바꾸게 된 겁니다. 영양제 안의 성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영양제라고 할지라도 용량과 성분의 차이는 조금이라도 나게 되어 있고요. 그 영양 성분을 추출한 재료 혹은 추출 방법 또한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보기에는 같은 비타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미세하게나마 다른 작용과 효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모와 햇님이의 눈 영양제를 이번에 바꾼 것이고요. 확실히 지금 아주 훌륭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새 영양제를 복용한 후로 모모의 눈 충혈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눈곱도 다시 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영양제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만큼 훌륭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해드린 거였고요. 그 영양제도 충분히 훌륭했기에 제 리스트에 올려놓고 새로 바꾼 영양제가 다시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이전의 영양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눈 영양제로 바꿔볼까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두 영양제를 잠시 비교해 드리자면 이전 영양제는 40불대로 10불 정도 지금의 영양제보다 조금 비쌌는데요. 대신 안에 알약은 30알 정도 더 들어있었고요. 모든 연령대의 강아지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효능으로는 강아지 시력 보호, 안구 형태 유지, 눈세포 건강 증진, 그리고 눈염증 예방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성분표를 보면 눈 영양제에는 빠질 수 없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아스타잔틴 성분을 물론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성분이 A부터 E까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같은 각종 영양 성분들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눈염증을 줄여주는 메리골드 추출물 외에 각종 자연식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바꾼 영양제의 성분표를 한번 볼게요. 이 영양제는 30불대로 우리 아이들이 노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령견용을 구입을 했고요. 특징이라 하면 노령견에 맞춘 시력 보호 및 시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상당히 부드러운 알약으로 씹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알약은 좀 딱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고 강아지들의 반응을 봐서는 맛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 색소와 인공향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요. 소화에 좋지 않은 옥수수와 대두, 잡곡류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성분은 처음에 먹였던 영양제보다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신 생선 기름과 비타민 C, 그리고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DHA가 압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 영양제처럼 베타카로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포함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메리골드 추출물과 헤마토코쿠스가 따로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 메리골드와 헤마토코쿠스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 성분들은 딱히 함유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떠세요? 대충 두 영양제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두 약 다 좋은 효과를 받고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 바꾼 영양제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역시 3개월이 지나봐야 그 효능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전의 영양소처럼 어떤 특이점이 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영양제를 혹시 오랫동안 공급하고 계시다면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 두 영양제 모두 다 내추럴한 성분을 중심으로 블렌딩한 영양제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 영양제 이외에도 관절과 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블로그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양제들은 수의사가 권유해 주었을 때만 먹이면 된다. 굳이 나서서 먹일 필요가 없다. 약간 먹여도 그만, 안 먹여도 그만 이라는 식의 글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의견은 다르고요. 강아지의 눈도 관절이나 슬개골 탈구 부분도
영양제를 통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왜 조금이라도 영양제를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눈이나 관절이 훨씬 건강하고 젊었을 때 시작을 했으면 고생도 덜 시키고 더 건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해도 강아지 눈 영양제나 관절 영양제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복용을 시켜 예방을 하면 병원비도 수술비도 아이들 고통도 훨씬 줄어드니까요. 저에게는 강아지들의 영양제가 일종의 강아지 건강보험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영양제에 대해서 저만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